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쉽고 바른 수학 쉽바수학입니다. 오늘은 중1-1 방정식과 그 해 제1강 등식입니다. 등식이란 등호를 사용하여 수 또는 식이 같음을 나타낸 식. 이때 좌변이란 등식에서 등호의 왼쪽 부분, 우변이란 등식에서 등호의 오른쪽 부분, 그리고 이 둘, 좌변, 우변을 통틀어 양변이라고 합니다. 문제를 통해서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중 등식을 모두 고르시오. 1번은 등식이 아니겠죠? 등호도 안 보일 뿐더러 간혹 등식의 정의를 등호를 사용한 식 이렇게만 나타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조금 불명확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3x-2는 이라고 해도 이 식은 등호는 사용했으나 등식은 아닙니다. 등식이란 좌변, 우변이 존재하고 그 좌변, 우변이 완전히 같음을 나타내는 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번 4 플러스 3은 7. 이건 수를 나타내는 등식이죠. 3번은 부등식입니다. 4번은 등식의 구조를 가지고 있죠. 5번 역시 등식입니다. 등식을 파악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문제 2번에서 어떠한 문장을 등식으로 나타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어떤 수 x의 2배에 7을 더한 값은 어떤 수 x의 2배 그러면 곱하기 2인데 문자식에서는 이것을 수를 문자 앞에 곱해서 개수로 표현한다 했었죠. 2x 여기에 7을 더한 값이 두 번째 문장. x의 5배에서 역시 마찬가지 5x 8을 뺀 것과 같다. 이러한 등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2번 100원짜리 동전 x개 역시 100 곱하기 x 100x 500원짜리 동전 3개 1,500원 합한 금액이 2,100원이다. 3번 세로의 길이가 xcm이고 가로의 길이가 세로의 길이보다 3cm 더 긴 직사각형. 그럼 직사각형이 세로가 x라면 가로는 x 플러스 3이겠죠? 둘레는 이 두 개를 더해서 2배 한 거죠. 따라서 x 플러스 3을 2배 한 거. 이것이 둘레고 20입니다. 이 식을 이대로 둬도 되지만 조금 정비해서 중괄호 속을 정리하면 이렇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1학년 과정 혹은 그 이상의 선행 학습이 된 학생들 중에서는 선생님 이것을 좀 더 정리해서 2x 플러스 3은 13을 해도 되지 않습니까? 물론 틀리진 않아요. 그러나 이 문제의 출제 의도는 문장을 등식으로 식의 구조로 표현하는 것까지를 묻는 거기 때문에 초기식으로 나타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이미 공부한 바와 같이 수도 체계를 갖고 분류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마찬가지로 거기에 맞춰서 식도 체계를 갖고 분류를 합니다. 식 역시 분류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이지만 오늘은 식을 등식과 부등식으로 나누는 분류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등식이란 이미 공부한 바와 같이 등호를 사용하여 수 또는 식의 같음을 나타낸 식이라면 부등식은 부등호를 사용하여 수 또는 식의 대소관계, 크고 작음을 나타낸 식입니다. 이 중에 오늘 등식에 대해서 또 그 등식을 이루고 있는 방정식과 항등식에 대해서 배웁니다. 방정식이란 미지수의 값에 따라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하는 등식입니다. 항등식은 미지수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참이 되는 등식이에요. 항상 참이 되는 등식.
방정식은 미지수의 값에 따라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하는 등식. 수학에서 참이라는 것은 성립한다, 거짓은 성립하지 않는다 정도로 알아두면 됩니다. 방정식의 해 또는 근이라고 하는데, 방정식의 해라는 것은 방정식을 참이되게 하는 미지수의 값, 즉 해답이라고 생각하면 쉽죠? 그리고 그 방정식의 해를 모두 구하는 것을 방정식을 푼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수학을 공부해 오면서 문제를 푸시오라는 말이 있었죠? 그 문제를 푸시오라는 것이 전부 해를 구하는 겁니다. 답을 찾아나가는 과정이겠죠? 방정식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주의할 것이 이 항등식의 정의, 미지수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참이 되는 등식이다. 이 항등식의 정의는 특히 중요한 이유가, 항등식이라는 용어도 사용을 하지만 문제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출제자들이 이 항등식의 정의를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다음은 항등식이다 라는 표현보다는 다음은 미지수의 값에 관계없이 성립한다 혹은 만족한다, 이런 식의 표현을 자주 씁니다. 그러면 이것이 항등식을 의미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문제 3번을 통해서 방정식과 항등식을 구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방정식, 2번은 좌변을 전개하면 2x-6, 우변도 2x-6, 이렇게 좌변, 우변이 완전히 같지요. 이런 모습을 가졌을 때 당연히 항등식입니다. 그래서 2번은 항등식. 3번은 순서는 바뀌었지만 x, x, -4, -4. 그래서 항등식. 3번. 역시 좌변은 3x 플러스 2x 더하면 5x가 되겠죠? 우변도 5x. 역시 항등식. 2x는 8. 이런 구조는 방정식. 왜죠? 4일 때는 참이 되고 4를 제외한 어떤 값을 대입해도 거짓이 됩니다. 이렇게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하는 등식을 방정식이라고 한다.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6번. 이 6번도 정리를 하면 -x, -1 플러스 2 플러스 1. 역시 순서는 바뀌었지만 좌변, 우변이 동일한 식입니다. 그래서 항등식. 이렇게 방정식과 항등식을 구별할 수 있습니다. 혹시 선생님, 나는 아직도 조금 헷갈려요 라는 학생도 있을 수 있고, 또 문제에 따라서는 약간의 어려움을 느낄 수가 있겠죠. 그때는 언제나 강조했듯이 수학용어의 정의로 돌아가는 겁니다. 다시 한번 중요 핵심 수학용어는 외워야 된다 그랬죠? 지금 외웁니다. 방정식이란 미지수의 값에 따라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하는 등식. 항등식이란 미지수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참이 되는 등식. 문제 4번. 다음 중 괄호 안의 수가 주어진 방정식의 해인 것은, 해라는 것은 뭐라고 그랬죠? 방정식을 참이 되게 하는 미지수의 값. 따라서 대입해서 성립하면, 참이 되면 해고, 성립하지 않으면, 거짓이면 해가 아닙니다. 1번에 2를 대입하면 4-3, 1이 되죠? 해가 아닙니다. 2를 대입하면 좌변은 4, 우변은 3, 역시 해가 아닙니다. 4를 대입하면 2, 3, 5, 해가 맞아요. 4번. 3을 대입하면 1이 되고 3과 1을 곱하면 3이 됩니다. 우변에 3을 대입하면 5가 돼요. 역시 해가 아니다. 5번에 -2를 대입합니다. -2를 대입하면 -8 플러스 1, 좌변은 -7. 우변은 x에 -2를 대입하면 -2 플러스 2, -9, 역시 -7. 동일한 값이 되죠? 성립합니다. 이번 시간에 학습 주안점이 등식과 그 등식을 이루는 방정식과 항등식을 공부하는데, 그 중에 핵심적인 내용이 바로 이 해의 성질을 파악하는 겁니다. 대입해서 참이 되면, 성립하면 해다.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문제 5번도 출제가 아주 잘 되고 항등식의 성질을 간단하지만 잘 나타난 문제이기 때문에 기억을 해야 됩니다. 등식 ax-8이 2x 플러스 b가 x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할 때, 자, 나왔습니다. x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한다. 이것이 바로 항등식. 주어진 식이 항등식이 돼야 된다. 그 뜻이에요. 그럼 항등식은 외형적인 구조는 좌변과 우변이 완전히 같은 상태라고 그랬죠. 한번 정리를 해봅니다. ax-8은 2x 플러스 2b겠죠? 이 좌변과 우변이 완전히 똑같으려면 ax가 2x와 같아야 되고 마이너스 8이 플러스 2b와 같아야 되겠죠. 따라서 a는 얼마? 2, b는 마이너스 4입니다. 그래야 좌변 우변이 완전히 똑같고 항등식이 됩니다. 최종적으로 뭐라고 하는 값은 이 두 값을 더하는 거니까 더하면 마이너스. 이렇게 방정식과 그 해 제1강 등식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은 등식의 성질을 공부합니다. 수고 많았습니다.